우리가 더 진행을 하기 전에 우리가 P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도를 했습니다. 이것에 사실은 이 확률 분포를 알아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앞에서 정리를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마지 T에 대해서만 표현하는 이 마지널라이즈 되어 있는 PT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면서 지로민에다가 요런 코베리언스를 따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베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측됐을 때의 관측에 대한 내재적인 오류가 되겠고, 그 다음 K라고 하는 것은 커널 펑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이 커널 펑션의 모양은 우리가 다양하게 잡아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한번 요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세타 0, 세타 1, 세타 2, 세타 3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막 마음대로 잡아준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xn에서부터 xm까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잡아주나요? 예, 요 x 여기서 보면 요 PT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x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데 사실은 k에 숨어 있는 것이 되겠죠. 즉 인풋이 k에 숨어 있는 형태가 인풋이 여기 속에 숨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t라고 하는 요거 자체는 우리가 옵저베이션이 되는 값이 되겠지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0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0.98 두두둑 해서 0.98 1까지에 있는 101개의 숫자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101개입니다. 숫자가 101개의 숫자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사이에 있는데 이 xn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값을 넣고 이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샘플링 한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샘플링 하는 것이냐? 지금 101개의 t 디멘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요 n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디멘전이 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101개의 디멘전이 되겠습니다. 101개의 디멘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맞습니다. 101 by 101개의 엘리먼트가 있는 만 얼마 개의 엘리멘트가 되어 있는 코베리언스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0이 그냥 0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0이 아니라 지로 벡터가 되겠지요. 지로 벡터의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101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는 이 노말을 잘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x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x1, 이게 x2 두두두두 해가지고 이게 x의 10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1에서부터 x101까지 다 돼 있고 세타 값들은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정한다라고 보고 그 다음 베타 값도 마음대로 정한다고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커널 매트릭스를 K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다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완전히 다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101개의 디멘전을 가진 노말에 대해서 완전히 다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서 샘플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샘플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x는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준다라고 잘 정의가 됐습니다. x가 정의가 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정의가 돼야 될까요? 세타 0, 세타 1, 세타 2, 세타 3. 그 다음 베타 값이 정의가 되어지면 그러면 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대해서 세타 0, 세타 1, 세타 2, 세타 3를 1, 1, 1, 1로 잡아두고 베타는 0.0001로 잡아준 이런 형태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고 거기서 샘플 드로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n이 t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로 벡터가 있고 뭔가 지금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여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사실은 지로가 아니라 101개의 0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101 by 101개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고 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값은 여기서 있는 x1에서부터 x100일까지 그 다음 세타는 여기서 1, 1, 1, 1, 1까지 된 것으로 커널 펑션 값이 계산이 되고 그 다음 다이아고날 형태로 베타가 더 에디션 되어 있는 다이아고날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의해 가지고서 다이아고날 형태로 베타가 더 어디션이 된 그런 형태가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 t라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t라는 것이 101개의 엘리멘트가 되어 있는 혹은 디멘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제가 되어 있는 그런 멀티베리에이트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의 뭐 코인 토스라고 할까? 랜덤 샘플링을 합니다. 그러면 요게 벡터가 돼 가지고서 t가 벡터가 돼 가지고 101개의 숫자가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101개의 숫자는 어떻게 매칭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형태를 잡아줄 때 썼던 X와 어소시에이션이 되겠죠. X1일 때의 첫 번째 엘리먼트, X2일 때 두 번째 엘리먼트 이런 것들이 각 차원별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포인트가 여기 이 선이 지금 아주 부드러운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둘, 아이고. 다시 지워서 뭐 여기 이런 점들이 총 점들이 101개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점들이 101개고 이거의 y축은 여기서 샘플링된 값이 되겠고요. 샘플링된 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의 X축은 예 맞습니다. 이미 이렇게 잘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선을 쫙 이렇게 그어볼 수 있겠죠. 이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다 잡아준 것이 되니까 몇 번이든지 우리가 샘플링할 수 있습니다. 무한개도 샘플링할 수 있겠고 무한개마다 다 다릅니다. 무한개마다 다 다르다는 뜻은 이 커브의 형태가 커브가 무한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개로 뭐 노란 선이 나왔다, 파란 선이 나왔다, 뭐 초록선이 나왔다, 빨강 분홍선이 나왔다,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PT라는 것을 샘플링을 할 수 있겠다. 요 한 케이스로 보면 디터미니스틱한 커브가 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한번 딱 랜덤 샘플링된 아웃컴이 그렇게 찍히는 디터미니스틱하게 찍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세타라고 하는 값이 얼마나 중요한 값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팅은 그대로 다 둔 상황에서 세타 지로를 9로 올려봤습니다. 세타 지로를 9로 올렸다는 뜻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세타 지로라고 하는 것이 요것이 이제 어떻게 된 9로 세타 지로 요것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말인수는 무엇입니까? 커널이라고 하는 것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만드는 엘리먼트가 되는 것이죠. 이 다이아고널 형태에서의 스스로에 대한 오토콜레이션 요 텀을 빼버린다고 하면 노이즈 텀을 빼버린다고 하면 그럼 그 커널 매트릭스가 사실 바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경우에서는 세타 지로가 커지면 안 그래도 익스포넨셜 앞에 있는 개수인데 그러면 이 코베리언스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예, 맞습니다. 세타 지로가 커지면 당연히 코베리언스도 커진다. 베리언스가 커진다는 뜻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베리언스가 커지면 변동성이 커진다. 즉 1111로 했던 것보다 세타 지로가 9로 된 상태에서 9111로 되면은 변동성이 더 커지고 커브들 사이 업다운의 폭이 더 커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파란 선이 요렇게 해가지고 요래 가고 있죠. 파란 선이 지금 요래서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파란 선이 요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여기서 거기에 대칭되는 파란 선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파란 선의 변동성이 더 커졌습니다. 업, 다운이 좀 더 크게 발생하고 있죠. 여기서 노란색 선도 요렇게 해가지고 싹 이렇게 올라오곤 했는데 여기서는 좀 더 급격하게 싹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요거 지금 보시면 정확히 도메인은 Y축의 레인지가 동일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변동성보다 요 변동성이 훨씬 크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해서 세타 지로는 변동성을 더 커지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 뭐 그럼 다시 세타 제로는 원위치, 세타 지로는 원위치를 하고 세타 1을 한번 높여보도록 합시다. 세타 1을 9로 한번 높여보았습니다. 세타 1을 9로 높여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세타1이 9로 높아지게 되어 있다는 뜻은 자, 여기는 세타1이 높아진다는 뜻인데 그러면 변동성이 더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그 다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세타1이 영향을 주는 것은 xn에서 xm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여기서 요 디멘전에 요 디멘전을 있다고 생길 때 요 디멘전과 여기의 릴레이션과 코베 릴레이션과 요거와 여기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것의 릴레이션을 컨트롤하는 그런 종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디스턴스보다는 요 디스턴스가 더 멀지요. 이 디스턴스가 더 올라간다는 뜻이고 디스턴스가 올라가는데 앞에 지금 마이너스 형태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익스포넨셜로 떨어져 나왔을 때는 더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익스포넨셜의 쏙값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원래는 커지는데 디스턴스가 커지면 커지는데 여기까지 가면 떨어지고 익스포넨셜 전체로 하면 확 떨어지고 확 떨어진다는 뜻은 변동성이 더 줄어든다는 뜻이 되겠어요. 이거의 코릴레이션이 확 떨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요것과 요것은 디스턴스가 떨어지면은 예 맞습니다. 코릴레이션이 떨어진다는 형태로 기본적으로 이 커널은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이 세타1이 커지게 되면은 이 거리가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거기에 계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게 됩니다. 즉 옛날에는 요것과 요거의 관계보다는 관계와 요것과 요것의 관계를 봤을 때 요것과 요것의 관계가 훨씬 요것보다 셌지만 이제는 더더더더 훨씬 세지게 된다. 가까이 있는 녀석들끼리는 강한 영향을 코릴레이션이 있고 멀리 있는 녀석들끼리는 별로 코릴레이션이 떨어지게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요것보다는 좀 더 그 세부적인 근처에 있는 녀석들의 정보를 더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평준화되지 않을 겁니다. 어떤 한 곳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형태가 되죠. 좀 떨어져 있는 형태가 어떤 경우는 좀 피크가 있는 형태가 여기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조금 피크가 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좀 떨어져 있는 형태에 대해서 코릴레이션 영향 어떻게 보면 제약을 받아가지고 이게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곡선이 되어 있는 형태의 모양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요쪽의 개수가 커지면은 그 근처에 있는 정보만 집중적으로 영향을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피키하게 좀 더 뾰족하게 변동성이 그 근처에 있는 녀석들한테만 영향을 받도록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변동성이 큰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 근처에 있는 녀석들한테만 영향을 받는 형태로 지금 펑션이 변형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 세타2라고 하는 요 값을 원 상태대로 바꾼 다음에 세타2라고 하는 것만 9로 올려보겠습니다. 요것을 올려보는 것입니다. 요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덧셈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깔리는 코베리언스가 커지게 되겠다. 베리언스 자체가 커브 모양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 커브 모양이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변화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레인지의 범위가 넓어졌죠. 하지만 이것을 쫙 압축시키게 되면 위에 있는 모양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요거나 요것은 압축시킨다고 해도 요것과 동일한 모양이 안 나올 겁니다. 뾰족한 것 자체는 여기서 줄여진다 하더라도 압축된다 하더라도 특정한 구역에서만 뾰족하게 되는 그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압축한다 해도 안 되지만 요것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이 레인지를 넓게 가져가 가지고 보는 베리언스를 넓게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세타2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또다시 이제 세타3만 9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3만 9로 올리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세타3를 9로 올리면은 그러면은 여기 보십시오. xn과 xm을 곱하는 형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커지고 어떤 경우에 작아질까요? 예, 맞습니다. xn이나 xm이 같은 부호 방향으로 높은 숫자가 서로 곱해진다고 하면은 그런 코베리언스 값이 확 올라갈 것입니다. 그 다음 낮은 부호 쪽으로 아주 작은 마이너스 값을 xn, xm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역시도 아주 큰 변동성을 가질 것입니다. 즉 마치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이 있다고 하면 위로 갈수록 점차 이제 여기가
제로 포인트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가 제로 포인트라고 했을 경우에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모양이 될 것입니다. 즉 제로 포인트에서는 적당한 변동성을 앞에 있는 다른 커널에 의해 커널 텀에 의해서 생기는 변동성이 생기지만 그 양의 방향으로 같이 멀리 이제 가버리게 되면 여기 변동성이 확 커진다. 과거에도 확 커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커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보시면은 0에서부터 0, 요게 바로 제로 포인트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제로 포인트 지점에서는 코베리언스가 막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점점 멀어질수록 그다음 마이너스 쪽으로 점점 멀어질수록 베리언스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드저스트 한번 해볼 수 있는 베타라는 텀이 있습니다. 이 베타라는 텀을 예전엔 0.00001로 적었는데 이제는 0.01로 해가지고 확 높여보겠습니다. 한 100배 높여보겠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부드러운 이런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때그때마다 노이즈 되는 것의 에러를 감안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관측치 에러 텀이 좀 더 커지게 되는 것으로 모델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글자글한 이렇게 노이즈가 가미된 이런 형태로 커브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커브 모양이라는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 커널 펑션의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이 세타 0, 세타 1, 세타 2, 세타 3를 조정을 해가지고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바꿔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즉, 커널 하이퍼 파라미터는 매우 중요하겠지요.